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졸속으로 추진되었던 용 반도체 국가 산단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환경 조사 등을 면제받은 상태입니다. 이 용인 반도체 산단을 연속적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다른 정책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내란의 연속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생존권을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된다는 지산 지소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 지산 지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에 답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송전탑 문제, 특히 반도체 산단 설치를 용인에 하면서 지금 에너지를 만드는 쪽은 예컨대 뭐 영광 같은 데서 용인으로 가려면 송전탑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 전문가는 사실은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영광 출신의 저희 당의 서왕진 원내대표입니다. 그분이 제일 전문가고, 며칠 전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금 송전단 설치 반대 시위를 국회 앞에서 한 바 있습니다. 조국신당 포함해서 서왕진 원내대표가 대표로서 했고요. 지금 일단 용인의 반도체 국가 산단을 만들겠다는 결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끌어당겨야 되는 와준 상황이 돼서 송전탑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각 송전탑이 있는 과정 모두에서 환경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송전탑이 설치되는 경로에 계신 모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곡성도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 기존 결정은 그러한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그 반도체 국가 산단 위치를 옮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그 지역에 써야 된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단의 에너지가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용인에 둘 게 아니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 그게 호남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로 옮겨야 한다는 쪽으로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아주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지산 지소가 되도록 끊임없이 정부신당을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너지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AI 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는 디지털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이혜민 의원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쭉 그 지역의 민생을 현안을 청취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생각하는 디지털권과 지방에서 생각하는 디지털권이 좀 차원이 다릅니다. 뭐 쿠팡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좀 더 원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작동하다 보면 스마트폰이 막 작동이 잘 안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지털권과 관련된 해법은 있을까요? 해법이 있죠.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크 패턴이라고 해서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크 패턴에 대해서 방미통위에 제가 질의를 넣었고 그 결과로서 방미통위에서는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물은 뭐냐면은 그래서 나에게 방미통위가 전수조사한 결과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데 방미통위를 통해서 각 사이트에서 그러한 다크 패턴을 없앨 수 있는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 사용자들도 쿠팡 그냥 들어가게 되잖아요.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디지털권은 지금 사회권 선진국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사회권과 디지털권은 무슨 관계냐 이 말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외치면서 사회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주거권 여러 가지 사회권은 사실 조국혁신당이 처음 내세운 어떤 개념은 아닙니다. 유엔에서도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는 1919년도부터 나와 있었던 개념이고요. 조국혁신당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이제 사회권을 정의를 함에 있어서 디지털권을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조국 대표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용기를 얻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조국혁신당은 사회권에 디지털권을 넣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는 제가 조국혁신당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쿠팡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쿠팡이 사용하고 있는 그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국민이 그 향유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쿠팡은 그 일부 경영진을 위해서만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향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금 조국혁신당은 어느 당보다 가장 앞서서 쿠팡의 문제를 짚고 있고요. 다시 디지털권으로 돌아와서 AI 시대에 우리는 각 여러 연령대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 직업이 없어질까봐 고민을 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못할까봐 고민을 하고 조국혁신당의 디지털권은 바로 그러한 우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다크 패턴 말씀 먼저 꺼내주셔서 감사하는데 디지털권에서 내 개인정보가 나의 컨트롤 하에 나의 권한 하에 있어야 된다던가 잊혀질 권리라던가 아니면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나의 직업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조국혁신당의 디지털권 하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여기 계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평등하게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국가를 만든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약속된 시간이 이미 지나고 있어요. 저 질문 하나만 더 받으면 안 될까요? 네네네. 죄송하지만 여기 청년이 와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이 여성과 청년 우대하는 거 아시죠?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그런 질문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맨 앞에서 아까 계속 피켓 들고 질문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채미와 전국 청년 창업농 귀농 창업자금 상환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예,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또 소개도 해주셨네요. 또 이자 저는 8년차 고창 청년농부 채미아입니다. 11월 18일 담양 간담회에서 12월 11일 국회 기자회견 약속 지켜주셔서 대책위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조국 대표님 그리고 신장식 최고위원님 그리고 전남곡성 박웅두 위원장님 서항진 의원님 김재현 의원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책위는 그때 회견 이후 대통령님과 총리님 기재부 농림부 그리고 각 농해수위 모든 분들에게 기자회견 내용들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창업론 대책위는 함께 2026년도에도 꼭 모든 청창농들이 모든 자금 연장을 위해서 다 내용 아시는 그런 것대로 정책 추진을 꼭 조국혁신당이 다시 한번 계속 선방장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원으로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그리고 정읍시가 이제는 당 색깔이 아닌 이제는 인물형 자치단체장을 기대합니다. 어떤 변화와 각오, 조국혁신당이 지방을 위한 각오와 철학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꼭 내란당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과 조국 대표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 네. 청년 창업농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국 대표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냐 하면 1억 5천인가 그래요. 정말 1억 5천을 편성을 안 해가지고 이자 상환하는 거 이게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신규 창업농들에게는 또 이게 돈 지원을 막 열심히 많이 해요. 신규 청년 창업농들한테 돈 지원을 뭐 몇백억 이렇게 하면서 8년차 이상인가요? 8년차 이상 청년 창업농 정부 믿고 농사지로 들어왔는데 아니 그 이자 1억 5천
그거 뒤로 조금 밀어주는 거 그거를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사실은 화가 나고, 이 문제는 사실 예산 1억 5천도 우습지 이것도 화가 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부 믿고 농사 지러 왔는데 그걸 정부가 배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한번 물면 안 나요. 이런 거는 너무 나라가 그렇게 하면 치사스러워서 확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예. 끝까지 간다. 이런 끝까지 말씀. 갑니다. 예, 예, 예. 네, 조국 대표님. 네.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란제로 말고 두 번째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전북특별자치도 얘기하신 거죠? 네. 이제 당 색깔이 아닌 인물형 네, 자치단체장을 기대합니다. 어떤 변화와 각오, 지방을 위한 각오, 철학을 알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마지막에 했던 내란제로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의 저희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 목표다라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걸 목표와 함께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 정순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제주 같은 경우는 재정 문제가 보장되거든요. 그런데 강원과 전북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법을 만들었지만 재정 지원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이제 세금 문제라서 복잡하긴 한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조국혁신당이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준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전북에 계신 분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